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설명 이미 드린 거니까 중개 대상물 한번 써보기로 하고 법률은 3조였다고 그랬죠. 자, 토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 이제 건축물도 내용 정리가 되었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토지에 대한 정착물을 말하는 건데 용어를 먼저 풀어보세요. 정착물 뜻은 정착된 물건이죠. 어디에? 토지에. 그런데 금방 정착된 것 중에서 제일 주된 게 뭘까요? 건축물이죠. 그럼 지금 했죠, 이건 벌써? 그럼 어떤 뜻일까요, 이거는? 건물을 뺀 나머지 그 뜻이겠죠, 이렇게. 나머지. 그러니까 정착된 것 중에서 건축물을 뺀 나머지를 뭘 중개할까? 그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럼 자, 건축물을 뺀 나머지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있다면. 근데 지금 책 보시면 이제 1번에 뭐 있어요? 뭐 돌담도 있고, 2번 교량도 있고, 3번 수목 집단도 있고 등등이 있죠,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예컨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하나만 써보기로 하고요. 자, 수목의 집단 하나 써보고 예를 하나 들을게요. 제가 자, 다리 교량이에요. 교량.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한강이라고 가정해보고 한강 다리가 이렇게 이제 놓여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라 할까요? 뭐 양화대교? 양화대교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그럼 다리가 이렇게 토지에 부착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다리가 토지에 부착되어 있으면 토지 그냥 연장이죠. 이거는 그냥 토지 일부로 그냥 취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노후됐다. 그럼 철거해서 드러냈다고 생각할게요. 철거에 드러냈다면 그때부터는 이건 동산이에요. 그냥 철 구조물이니까. 그러면 자, 철거한 순간부터는 동산이고 부착된 순간부터는 토지의 연장으로밖에 안 보는 거니까 그럼 부착된 상태에서 토지야 부동산이겠지만 다리만 따로 떼서 이것도 부동산이다 할 수는 없겠죠. 연장이니까 그냥.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정착물을 중개하려면 그 자체가 완전하게 하나의 부동산의 객체로 인정이 돼야만 중개할 수 있다 그 뜻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이건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인데 이제 입장 바꿔 나무를 보세요 한번 다시. 그럼 예컨대 나무가 이렇게 심어놨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제 심어놓은 나무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이것도 역시. 자, 심어진 나무란 것은 토지 그냥 일부죠 이게. 그래서 일부니까 토지 연장일 거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나무를 베어냈거나 뽑았다 하는 건 뭐가 되겠어 그때부터는. 동산이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 나무를 심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심어놓으니까 그냥 심어놓은 상태에서는 그냥 토지 일부로밖에 취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토지야 물론 부동산이겠지만 자, 나무만 별도로 부동산이다 할 수 없죠. 일부니까. 그럼 만약에 자, 나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지금 팔겠다는 뜻이야. 팔아먹자 이거지. 어떻게? 나무만 어떻게 심어놓은 상태에서. 응? 그럼 베어낸 게 아니라 심어놓은 상태에서 땅은 안 팔아요. 나무만 팔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게 가능할까 안 될까? 응? 아니 여기서만 지금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그냥 심어진 나무는 토지 일부죠. 그냥 토지 일부기 때문에 별도로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걸 베어냈거나 나무를 뽑아버리면 뭐가 돼요 이제. 그건 동산이라니까. 그럼 그게 아니고 그냥 심어놓은 상태에서 토지는 팔지 않고 나무의 집단만은 팔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무를 파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 어떻게 토지를 팔면 돼. 그럼 따라 팔릴 테니까. 아니면 베어내거나. 근데 베어낸 게 아니라 심어놓고 지금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수목 집단을 뭘 만들면 된다? 부동산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만들면 되는 건데 자, 원래 부동산이 아니죠. 부동산이 아닌데 뭘 만들겠다? 부동산으로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돼. 법으로만. 네? 자, 법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우신 게 있을 거야. 아마 사회 시간에 배웠을 텐데 우리가 법이란 거는 그 이제 법 구조가 크게 둘로 나눠지죠 이렇게. 법전이 있다 없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법전이 없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법전이 없다 불문법. 법전이 있다 성문법이라 부르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불문법이랑 법전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 속에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관습법이라는 게 있고 팔예가 있고 조리라는 게 있어요. 조리, 사물의 이치 그런 건데 다 무시해버리고 조리, 이 쌀조리 말고 사물의 이치, 보편적 이상 그런 게 하는 거예요. 앞에 관습법. 자, 그럼 이제 일단 끌어내려가지고서 지금 나무 집단을 뭘 만들자는 뜻이다? 부동산 만들자는 뜻이다. 일단 무슨 법에 의해서? 관습법에 의해서. 관습법 말을 풀어볼까요 한번? 관행이나 습관이 굳어져서 법적 확신을 갖는 것 그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우리가 보통 이 부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널리 알리면 되는 거죠 그게. 널리 알린다는 걸 두 자로 줄이면 공시한다고 그래요. 공시. 그럼 어떤 뜻이겠어요? 나무 집단을 부동산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법에 의해서? 관습법에 의해서 뭐 하면 된다?
공시를 하면 돼요. 공시 뜻은 뭐예요? 뜻이 뭐예요? 알린다. 뭐를? 주인이 누군지를 알리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자, 이게 심어놓은 나무를 갖다가 이제 등기한 게 아니라 심어진 나무를 갖다가 주인 누군지 알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건데 처음 오신 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 여기다 나무 한 그루마다 폐차를 달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무 이름 써놓고 주인이 갑이다, 전화번호 010 뭐 이렇게 하든가. 근데 이게 너무 많아. 한 산 전체가 다 한 사람 거라고. 그럼 피인트 칠은 아니에요. 이렇게 비를 줄을 삥 둘러친 다음에 크게 폐차를 달아 이렇게, 그죠? 그래 놓고는 뭐 서나무 천주, 주인은 갑이다, 연락처 이렇게 쭉 써놓았다고 이렇게. 그럼 이걸 보면 누구든지 딱 보는 순간 주인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밝게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밝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춰놓으면 된다고요. 이게 밝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무슨 방법? 일명 명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놓으면 여기 바로 뭐죠? 부동산 되는 절차를 거친 거라고. 자, 그랬으니까 결론이 뭐가 됐죠? 부동산이 됐다 이 말이에요. 뭐가? 수목이 집단이. 응? 그러면 이제 부동산 됐기 때문에 결론은 뭐가 되냐면 원래 부동산이 아니었던 단순한 뭐였었죠? 수목 집단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토지 일부로밖에 안 됐었죠. 근데 부동산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법에 의해서 관습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널리 알리면 된다. 뭐를? 주인 누군지. 무슨 방법? 공시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름 붙여놓으면 된다. 어떻게? 밝게. 그리고 확인 방법이니까 명인 방법. 자, 이게 공시 방법이니까 공시가 됐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부동산이 됐단 말이에요. 뭐가? 저 수목 집단이. 자, 부동산 됐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얘기해서 이제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이었다 그러면 나무 심어놓고 폐차를 달았죠. 이제 부동산 됐죠. 이제 얘가 별도로. 그럼 토지도 별도로 부동산이야.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땅 주인한테 나무 주인이겠죠. 그러니까 뭘 인정해 주는 거 아니? 이 나무의 집단만에 뭘 인정한다? 소유권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별도. 그럼 이 소유권은 뭐의 소유권? 토지 말고 나무만의 소유권 그 얘기라고요. 인정해 준다 그 뜻이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나무 집단이란 그 갑이라는 사람이 심어놓은 상태에서 땅은 안 팔고 나무의 집단만 팔 수 있다 없다? 있지. 왜? 별도 소유권 인정되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를 이전할 수 있다 없다? 된다. 에? 되니까 결국 이것도 중개할 수 있다가 된다 이 말이 이렇게.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지금 등기했나요 이거? 안 했죠. 그러니까 등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밖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 기타 다른 권리는 인정이 안 돼요. 거기 하나 포인트 해야 되는 것이겠죠. 좌우징에 중개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착된 물건 중에서 이 수목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개할 만한 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책 돌아오면 자 1번 교량 동일담, 2번 교량, 3번 그냥 수목 집단 등은 중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4번 보이시죠? 자,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 그건 중개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자, 명인 방법은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이다 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바로 두 번째 줄 중간쯤 보세요. 이렇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에 정착돼 있더라도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가 된다. 그러니까 27페이지 올라가시고 27 오른쪽 페이지 올라가세요. 맨 위로 올라가서 거기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쯤. 자, 따라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가 되겠죠. 이해됐죠? 자, 나머지 그 밑에 이하. 자, 5번. 자, 명인 방법이 있는데 이건 수목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미분리 과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과일, 뭐 사과, 배 이런 거 과일 그 말하는 거예요. 중개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중개할 수 없는 거고. 6번 있죠. 경작 중인 농작물도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해서 7번까지 보이셨지만 딱 중개할 건 딱 한 가지라고요. 한 가지. 뭐예요?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만 된다. 나머지는 다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법률 내용을 정리한 것이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하나는 됐다고 치고, 이제, 이번에는 시행령으로 가시면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대통령령 제2조에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첫 번째가 이제 임목이라는 게 있고, 자, 임목이라는 게 설립자, 나무목자 이렇게 쓰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광업 및 공장 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저 두 가지가 왜 시행령이 따로 있을까 이렇게. 아까 제가 토지와 건축물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등기 안 된 것도 중개할 수 있다. 허가가 없어도 중개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처음에 부동산이 아닌 것들이죠. 이게
부동산이 아닌 것들인데 어떤 절차를 거치니까 부동산처럼 봐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 되는 절차를 거쳤다. 어떤 절차? 부동산 되는 절차가 무슨 절차? 공시 절차. 그러니까 공시 절차를 거친 것이죠. 그게 어떤 절차예요? 등록이나 등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랬으니까 얘네들 뭐로 본다? 부동산으로 봐주겠다.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 부동산으로 봐준다. 의제 부동산으로 불러, 이렇게. 그렇죠? 그럼 결국 이 두 개는 어떤 것만 중개할 수 있겠어요? 오로지 등기나 등록이 된 것만 중개할 수 있지. 자, 그건 왜 등기 등록만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등기나 등록이 안 되면 부동산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 된 거에 한해서만 중개할 수 있다 하는 뜻이에요. 한자죠, 이게. 그럼 첫 번째 이제 임목인데, 이 임목이라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이건. 임목은요, 독자로 출제되기도 하는 거라고요, 저거는. 임목은 잘 숙지하고 계셔야 돼. 그러나 이 두 개 재단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참고 정도 하시면 될 사항이야. 그럼 이제 먼저 한자를 풀어볼까요? 설립자, 나무목자지요. 그럼 서 있는 나무지요. 그럼 나무가 뭐 서 있지 뭐 누워 있겠어, 그죠? 그런데 서 있다고 다 임목이냐가 아니고, 이제 나무를 그릴게요.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세 개를 그렸어요. 자, 주인이 이제 갑이고 을이고 병이라고 보자고요.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첫 번째 갑은 심어놓고 아무것도 된 상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있다 그러면 뭡니까? 토지 일부. 을은 폐차를 달았답니다. 무슨 방법? 명인 방법. 부동산 됐죠? 그럼 뭘 인정해줘요? 소유권. 자, 이것도 심어져 병이라는 사람이 심어놓고 이것도 뭘 만든다? 부동산으로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이건 역시 뭐에 의해서? 법을 가지고. 이건 무슨 법? 성문법, 현행법. 이건 앞에 거는 관습법, 불문법. 그럼 이제 어떤 법이냐? 바로 현행법이라고 하는, 자, 똑같은 얘기죠. 수목의 집단을 성문법인, 현행법인, 임목에 관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요, 부동산을. 만드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 공시 절차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등록과 등기가 공시 방법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그럼 순서가 필요하대, 순서가.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공시할 때 등록과 등기가 있다면 뭘 먼저 하는 거예요? 등록이에요, 등기예요? 네? 등록이 먼저겠죠, 이게. 그다음 등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봐요, 한번. 여기가 토지예요. 여기가 이제 밭이라고 보시면 여기가 바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었다죠, 아까? 자, 개인이 매립했어, 이렇게. 땅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개인이 매립했으니까 갑이라고 칭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 토지가 된 거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토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뭘 만들어야 됩니까? 공적 정보를 만들겠죠, 이렇게. 그럼 제일 처음 만들어지는 공적 정보가 뭐예요? 토지 대장을 처음 만들게 된다고요. 여기다가 얘를 토지로서 뭘 한다고 그래요? 등록을 한다 그러죠, 이렇게. 그 단위가 뭐라고? 필지라고, 필지. 그럼 지금 자 만든 다음에 이걸 보고 만드는 게 두 번째 뭘 만든다? 도면을 만들어, 도면. 자, 도면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매립했죠, 이렇게. 갑이 주인 됐겠지. 그럼 갑이 주인인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 주인이라고 널리 알려야겠지. 그러니까 뭘 만들어? 등기부를 만들겠지. 여기다가 갑이 주인이라고 써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갑구의 몇 번 등기라고? 1번 등기라고. 그게 무슨 등기한다고? 네, 소유권에 관한 보존 등기한다, 이 말이 이렇게. 그럼 순서지를 보니까 둘 중에서 뭐가 앞서 있어요? 등록이잖아. 그 다음 뭐 하는 거니까? 등기죠, 이렇게. 이 순서가 거스를 수는 절대 없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것도 지금 원래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 만들어 가는 과정이잖아, 이게 이렇게. 네? 그리고 먼저 뭐가 되겠어? 등록이 돼야겠지. 근데 공적 정보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때 쓰이는 공적 정보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자, 임목, 등록, 원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다가 먼저 임목이라고 먼저 등록을 하고, 두 번째 뭘 한다? 소유권에 관한 자, 보존 등기를 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럼 똑같죠? 앞에 먼저 뭐 했어요? 등록. 다음 뭐 했어요? 등기했어. 그러니까 자, 단순한 수목의 집단을 임목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부동산 만들어가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한다고? 공시의 방법이 되는 거고, 두 개 다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동시에 충족이 돼야 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저렇게 되니까 단순한 수목 집단이 드디어 뭐가 됐다? 부동산이 됐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얘야, 얘. 자, 그럼 등기한 얘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임목이라고 그래. 그럼 이거는 지금 임목 등기한 거죠. 얘가 임목이 된 거지, 지금. 그럼 나무가 세 종류인데 다 임목이라고 그래? 아니죠. 뭐만 임목이라고 그래? 등기한 것만 임목이라고 하지. 그럼 부동산 됐죠, 이렇게? 근데 얘하고 부동산인 건 같은 공통점일지 모르지만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지금. 얘는 뭘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어. 그러니 뭐밖에 인정이 안 돼? 소유권밖에 인정이 안 돼. 근데 얘는 지금 등기했으니까 등기부가 있죠. 그러니까 뭐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팔아먹을 수 있죠, 이게 따로? 그래. 그리고 두 번째는 임목만 은행 담보 넣고 돈도 빌려올 수가 있어. 이제는 그럼 무슨 뜻일까? 부동산 됐으니까 뭘 인정해 준다, 이제? 소유권과 더해서 뭐까지? 저당권까지가 인정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즉 다시 말하면 담보권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럼 중요한 차이가 임목과 앞에 명인 방법은 큰 차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여기서 임목이란 거는 심지어 뭐까지예요? 소유권하고 저당권까지가 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이게 습관처럼 돼 있어야 돼. 저당권은 항상 형이고, 제가 동생을 항상 업고 다닌다고. 같이 다녀, 항상. 예외가 없어. 항상 같이 다녀. 가등기 담보권이 동생이야. 가담권 그래, 보통. 그러니까 저당권은 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따로 혼자 안 다녀야 되는 애들은 굉장히 우애가 좋아. 항상 동생 업고 다닌다고. 형이 저당권이고, 동생이 가담권이라고. 그렇게 머리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안 다니,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한 번도 떨어지는 일이 없어, 걔네들은. 형이 항상 엎혀 있어, 형 등에 엎혀 있다고. 에? 형이 누구? 저당권이고, 동생이 가등기 담보권이란 말이에요. 같이 줄여서 가담권인데 둘 다 목적 같은 얘기예요. 간보 목적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더 정리한 다음 책 볼게요. 자, 지금 등기한다 그랬죠, 그죠? 자, 등기한다 했을 텐데 첫 번째 보자고요. 첫 번째가 이제 등기한다고 한다면 어떤 나무를 등기할 수 있을까? 먼저 앞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등록이 돼야 돼요. 자, 등록이 된 것에 한해서만 등기할 수 있어요. 등록 안 돼 있으면 절대 등기 못 해요. 먼저 등록된 것만 등기한다. 두 번째, 자, 나무의 종류, 수종, 아니면 나무의 수량에 대한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네? 없어요. 수종, 수량 제한은 없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수량 제한이 없다고 그랬을 테니까 양의 제한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나무 한 그루를 등기할 수 있을까? 수량 제한이 없는데? 응? 수량 제한 자체가 없거든. 그럼 나무로 한 그루를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컨대 왜 이제 그 시골에 한 마을에 이렇게 그 마을 입구에 큰 오래된 나무 있어요. 고목 같은 경우 큰 것도 이만큼 굉장히 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중요한 그 마을에 중요한 나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럼 한 그루를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컨대 용문사 가면 그 용문사 앞에 뭐 있어요? 은행나무 큰 거 있죠. 그런 것들. 속리상은 뭐 있습니까? 정의품송 이구로 차나, 그죠? 그건 보수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 그거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수량제한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제가 나무 3개를 그려놨죠? 최에서 몇 개씩 그려놨어요? 최에서 2개씩 그려놨네. 여기 뭐라고 써있죠, 지금? 여기도 뭐라고 써놨어요? 다시 물어볼까요? 한 그루를 등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눈치를 채면 좋겠는데, 그죠? 응? 눈치를 채면 좋겠는데, 이렇게 최소한 내가 2개씩은 그려놨잖아, 힘들더라도 지금. 그 다음 집단이니까 최소한 이게 집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한 그루를 등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우리의 난제가 뭐라고요? 우리의 풀어야 할 큰 과제가, 난제가 뭐예요? 눈치가 없다는 거죠. 응? 우리 당면 큰 난제가 눈치가 너무 없다는 얘기죠, 그죠? 눈치를 채야 된다는 얘기인데 눈치가 너무 없어, 그죠? 눈치가 빨리 안 들었잖아, 제가, 그죠? 그리고 이 얘기도 제가 한 적 있죠, 한번? 이거 제가 만든 말이잖아요, 그죠? 어떤 무슨 말? 누구나 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중개업 잘할 수는 없다, 이랬잖아요. 굉장히 멋있는 말 같아, 그죠? 누구나 다 공인중개사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합격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누구나 다 중개업 잘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네 분이, 앞에 계신 네 분은 이제 뭐 이미 들었으니까 이제 결정이 되신 것 같고, 뒤에 두 분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결정하란 말이에요. 오늘 첫날이니까. 시간 더 지나가면 결정을 못 해. 못 돌아가던 뒤로. 그러니까 오늘 결정하는 게 빨라. 첫날이니까. 할까 말까 결정하시라고, 오늘.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제 중개업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죠? 조건이 맞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안 맞으면 내일부터 여기 오지 마세요. 어? 기본이 몇 가지 그랬죠? 제가? 3가지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선택이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1가지 됐어요. 그죠? 이렇게? 정아씨, 이거 처음 듣는 얘기야 이거? 들어본 얘기잖아?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빨라야 된다? 이건 기본이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가지는 기본이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중에 1가지라도 맞는 게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것도 나랑 맞는 게 없으면 중개업하지 말고 다른 거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뭐가 잘 돌아야 한다고? 응? 뭐가 잘 돌아간다고? 머리가 잘 돌아야 한다고. 이때 굵은 머리는 절대 필요 없다 그랬어. 잔머리가 잘 돌아야 한다. 뭐를 잘해야 한다고 그랬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버벅대면 안 되지, 그지? 뭐가 따라줘야 돼, 좀? 외모가 따라줘야 돼. 이건 선택은, 이건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선택이란 거는. 선택이니까,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뭐요? 돈이지, 뭐, 그죠? 그럼, 자, 보고 한번. 눈치가 빠르죠? 잔머리가 잘 돌죠? 말을 잘하죠? 인물이 따라주죠? 어? 이런 사람을 영어로 우리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불러. 브로커로 불러, 브로커. 발음이 굴리니까 그냥 들리지. 근데 1번처럼 발음하면 뿌로카 이렇게 되겠지. 응? 뿌로카. 뿌로카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들려요? 사기꾼, 협잡꾼 식으로 들려 이상하게. 그죠? 그렇게 부른 말이죠. 그렇게 들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옳은 표현이긴 한데,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눈치가 아주 빨라요. 잔머리가 잘 돌죠? 말 잘하죠? 인물 되죠? 그럼 그야말로 금상첨화지 뭐야, 이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오늘. 정아 씨는 맞는 거 있어요, 여기? 있는 것 같아? 아, 그래? 어쨌든 자, 그러면 스스로 판단하세요. 판단해서 맞는 게 있으면 하시고 맞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럼 다른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사귀는 그런데 제 사귀는 뭐냐? 성격이 이런 사람 있어. 딱딱 부러져. 막 대쪽 같아. 뭐 아니면 도야, 흑백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 하면 안 돼. 응? 그죠? 이게 막 딱 대쪽 같아. 딱 부러져 버려요. 막 그냥 안 휘어. 절대. 그냥 딱 부러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막 딱 정확해. 막 흑 아니면 백이야. 어? 모, 도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공무원 해야 돼. 공무원. 응? 그러니까 이 업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성격이 이렇게 부드럽고 유하고 이렇게 이제 뭐라 부침성 이런 것도 있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그렇죠. 막 잘 웃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까탈스럽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격상 좀 이렇게 막 부드럽고 좀 이렇게 유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거지. 너무 막 까탈스럽고 말이지 그냥 막 이런 사람이 있어. 막 딱 부러져 막 그냥 성격이 막 진짜 뭐도 이렇게 막 흑백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어울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업 자체는 맞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는 공부는 다 할 수 있는데 잘하려면 그런 성격 가진 분들이 이걸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앞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좀 이제 부드러워져야 돼. 성격이 이렇게 유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응? 주현 씨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가르치는 건 하는데 업은 내가 못해 그래서. 응. 개인적 성격은 가르치는 건 잘할 수 있어. 근데 나보고 직접 해보라 그러면 나는 못하겠어 이거. 제가 딱 그 스타일이거든. 승질 더럽고 까탈스럽고 말이야 막 이러는 정도에서 가르치는 걸 하겠는데 나보고 이거 해보라는 전 개인적으로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만약에 말이에요 한 2시간 한 남이 키큰 설명했어. 설명한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안 하고 나간대. 그러면 에이씨 이 되겠냐고 이게.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각자의 몫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 몫은 가르치는 거고 중개업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죠? 자, 넘어가서 어쨌든 이렇게 보신 다음에 돌아오세요 이쪽으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 볼게요. 자, 지금 크게 중요한 게 뭐냐? 뭘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뒤에? 저당권이죠. 자, 그렇다면 일단 이제 이게 등기 목적이 뭐예요? 등기할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 요게 자 저당권의 목적이에요. 저당권 설정하는 게 목적이다. 이러면 설정할 때 미리 뭐 하라고 했었죠 그때? 밑에 미리 사전이에요. 자 사전에 산림재해보험에 가입이 돼야 한다 이랬어요, 그죠? 이게 의무였죠, 의무. 그럼 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예컨대 지금 이제 자 다시 이쪽 끌고 올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치고 임목 등기돼 있죠 지금. 그러면 자 별개 부동산이기 때문에 뭘 인정한다? 소유권과 저당권이었거든. 그러면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임목만 은행 담보 넣고 돈 빌려왔다는 얘기겠죠. 여기 뭐가 설정돼 있겠어요? 저당권이에요. 이제 은행이 설정해 놨겠다고 이해한다면 자 이제 한 1억 정도 빌려줬다고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근데 그건 나무잖아요. 나무의 속성상 산불 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다 탔다는 뜻이거든.
그럼 다 타버리니까 재도 안 남았어요. 다 날아가는 바람에. 그 부동산 자체가 사라진 거죠. 멸실된다는 뜻이거든, 그거는. 그럼 멸실돼 버리면 부동산 등기부도 그걸 폐쇄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아예 증거조차 아예 없어져 버렸어. 그럼 결론적으로 돈 빌려준 증거란 게 있나? 없게 돼 버리겠죠. 그럼 땅 주인 이 사람이 내가 언제 돈 빌려왔냐? 배째라. 그럼 많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보호할 수 없겠죠. 그럼 미리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해놔야 이 사람 보호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보험 가입하라는 거는 누굴 보호할 목적이다? 은행,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 저당권자 보호한다는 취지란 말이 그게. 자, 그렇게 하나 이해해놓고 네 번째. 자, 드디어 설정됐어요. 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고 하자 이거죠. 그럼 이 설정된 이 권리의 한계가 어디까지 미치냐 이 말이 이렇게.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 얘기는 자, 설정됐죠 지금. 그럼 나무가 이 나무 잎목이 말이에요. 토지 뿌리 박고 서 있을 때만 효과가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벌채해가지고 토지하고 분리가 된 상태에도 미칠까? 어디까지일까? 설정된 권리 한계가 1번, 2번.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계라는 것은 벌채돼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상태에도 그 효력은 미친다 이 말이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시간 이후부터 잎목이 나오면서 저당권이 나오지요. 그럼 항상 가운데 문장 무시해 버리시고 맨 뒤에 가서 반드시 미친다라고 돼 있어야 돼. 저당권은 잎목인 말이에요. 저당권은 완전히 또라이예요. 완전히 맛이 갔어. 반드시 뒤에 미친다라고만 써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앞에 저당권 써 있는데 뒤에서 미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면 틀린 거야. 그거는 무조건 틀렸다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보기 봐요 한번. 자, 저당권은 완전히 또라이죠 이거. 근데 말이에요.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란 말을 써요. 앞뒤 문장 다 그냥 잘라 먹어요 무조건. 잘라 먹고 소유권과 지상권 다 잘라 먹고 얘는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미치지 않는다라고만 돼 있어야 돼 뒤에. 지금 세 개 보였어요. 저당권은 반드시 뒤에 미쳤다고만 해야 되는 거고 소유권과 지상권은 안 미쳤다, 멀쩡하다, 미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야 된다고. 소지잖아 이거. 영화배우 소지섭이 있죠 왜? 누군지 알죠? 그 친구는 잘생기고 멀쩡하잖아요. 걔 멀쩡해. 안 미쳤어 걔는. 소지섭이는 멀쩡하다고요? 미치지 않는다고 얘는? 저당권은 완전한 또라이고 얘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 소유권과 지상권 그럼 그 뒤에 가서 미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야 되지. 미친다 그럼 틀렸다. 그럼 앞에 뒤에 무슨 말이 있던 다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저당권은 미쳤다. 소유권과 지상권은 안 미쳤다. 좀 이따 책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때 보기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해서 또 역시 저당권 얘기입니다. 자, 설정됐답니다 이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하자. 설정됐는데 아직 그 채권 기한이 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저당권의 존속 기한 내에 이 소리야. 존속 기한 내란 말은 채권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잎목을 벌채했다 이 말이에요. 벌채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저당권자는 채권 기한 내라고 하더라도 그 벌채된 잎목을 바로 경매에다가 붙일 수가 있고 팔릴 거예요, 그죠? 그때 나왔던 그 매각 대금은 바로 회수 못하고 공탁해놓고 있다가 채권 기한 지난 뒤에 가져가야 돼요. 책 정리될 거라니까. 자, 다시 돌아오세요 이쪽으로.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제 다시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나무 심어놓고 잎목 등기 됐겠죠? 그래서 설정됐어. 뭐가? 저당권이. 채권 기한이 언제까지일까? 올 연말까지가 채권 기한의 끝인데 지금 6월 달이에요. 6개월 남았죠 아직. 남은 상태인데 이걸 잘랐대. 벌채했다는 거지. 자, 벌채했을 때 나무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죠. 그러니까 그때 저당권자가 아직 기한 지나지 않았잖아, 그죠? 그럴더라도 바로 이걸 경매를 넣을 수 있다 이 소리야. 넣을 수 있다. 그럼 팔리겠죠 이제. 팔린 돈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매각 대금은 지금 가져갈 수 없어. 왜? 기한 안 지났으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법원에다가 공탁해놓고 있다가 6개월 지난 뒤에 찾아가라 이 소리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몇 가지 제가 일부러 색필로 써놨죠 지금? 이건 중요한 사항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잎목은 이제 여기서 더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순환 때 하는 것이고
임목은 정리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책을 정리할 테니까 책에다 써 있을 거라고요. 자, 임목이란 거는 독자로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한 문제가 아예 임목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만큼 신경 써야 한다는 소리죠. 그죠? 다음 책을 돌아와가지고 28쪽 넘어가시면 법 조문을 좀 확인할게요. 자, 임목이 관한 법률, 줄여서 임목법인데, 자, 2조 보세요. 2조 정의에서 1항에서 2로 보죠. 2로.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서 소유권 보전 등기 받은 것을 말한다. 자, 쭉 내려오시다 보니까 제 3조 보세요. 임목의 독립성. 1항.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2항.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그랬죠? 양도하거나 뜻이니까 뭐예요? 소유권 양도. 소유권 양도. 그 다음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써놨다시피 뭐와 뭘 인정한다고요? 소유권하고 저당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번 보세요. 3항. 자, 좌우지간 앞뒤 문장은 다 필요 없고 뭐예요? 소유권과 지상권이네. 그럼 뒤에 뭐라고?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야 된다고. 그걸 말을 바꿔서 미친다 그러면 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가자겠어요. 소지섭이는 멀쩡하다고요. 걔는 아주 정상적인 친구야. 근데 누가 또라이라고? 응? 저당권이 또라이란 말이에요. 저당권이. 저당권은 완전히 미친 거예요. 자, 4조 보세요. 4조. 저당권의 효력. 자, 1항.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뭐라고요? 미친다. 미친다. 그럼 문장을 확 줄여버려 그냥. 자, 임목은 줄이면 뭐한다? 미친다지. 응? 그죠? 짧게 보니까. 그 다음 2항 보세요. 여길 지금 정확히 짚어보지 말고 책을 봐요. 책을. 2항. 저당권자 채권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이랬죠? 채권기한 되기 전이라도 자, 분리된 수목을 뭐 할 수 있다고? 경매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때 그 매각대금을 공탁해야 된다. 왜? 기한이 안 지났으니까. 기간 지났는데 찾아가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다음 3항 보세요. 자, 수목 소유자는 상당 담보를 공탁하고 경매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수목 소유자가 누구겠어요? 임목 주인이잖아. 그죠? 임목 주인은 상당 담보를 제공한 다음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소린 거예요. 자, 내려오자고요 또. 자, 어디 보느냐면 자, 이제 쭉 오셔가지고 제 8조 보세요. 8조. 자, 임목의 등록이죠. 거기 보면 자, 1항 볼게요. 소유권 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한다로 써놨죠. 거기 빠진 거야 말이 지금.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그 네 글자가 빠진 거죠 지금. 네,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고 해야 되는데 네 글자가 빠진 거예요. 여기 법조문상에서.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등기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등록된 것만 등기할 수 있다 그 소리지. 지금 보고 있는 그 문장들 있죠? 걔네들이 그대로 시험 문제 보기로도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나올 때 말을 이렇게 바꿔서 내겠지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 자, 30페이지 가시면 쭉 내려오다가 22조 보세요, 22조. 자, 25조 보니까 산림보험 써있죠? 거기에. 자, 1항 보세요.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가 됐어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니까 뭐예요? 사전이잖아. 사전에 뭐 하라고요?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보험 가입하라. 그건 누굴 보호할 목적이라고? 저당권자를 보호할 목적이라고. 그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자, 임목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고, 다른 또 얘기는 다음 순환 때 하기로 할게요. 자, 되셨고, 그 다음에 6번 내려오세요, 이제. 6번은 두 가지 재단 나오죠?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나오는데, 자, 일단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될 사항이야. 시험 거의 안 나오는 사항인데, 나온다고 해봤자 보기 하나 정도밖에 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일단, 먼저, 광업 필요 없어요. 공장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장재단이 무언가 볼게요. 공장재단. 일단 책을 좀 봐야겠네, 그러면. 책 보시면, 자, 지금 30페이지에서 양가로 6번. 바로 밑에 1번 동그라미 보세요. 자,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 재산으로서 본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거기서 두 가지를 빼볼까요, 한번? 자, 공장재단 그러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일정한 기업용 재산 그랬죠? 기업 재산. 그게 공장 재단이래요. 그러면 이 재산이 어떤 것들로 구성되는 건가 간단히 볼까요 한번?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법조문 보세요. 31쪽에 제13조 31쪽에 13조 공장재단의 구성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항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것 중에서 전부나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호 토지, 건물, 공작물, 2호 기계, 기구 등등등, 3 항공기 등, 4 지상권 및 전세권, 또 5 임차권, 6번 지식 재산권 써 있잖아요. 그런 거라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그럼 몇 개만 추릴게요. 그냥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할 때 첫 번째 상표권 같은 지적 재산권, 그다음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겠죠. 그다음 각종 기계 등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자 그럴 텐데 이제 우선 이 구성되는 형태가 항상 모든 공장 재단이 다 같으냐? 아니에요. 여긴 이해만 대충 하면 되는 거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A 공장, B 공장, C 공장이 있어요. 갑, 을, 병이 공장 주인이라고 생각하시자고. 그럼 이제 지적 재산권, 토지, 건물, 기계 등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일단 A 공장은 말이에요. 이게 몽땅 다 갑 소유야. 다 몽땅 갑 거다고 지금. 그럼 몽땅 다 묶어서 재단 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런데 B 공장은 말이에요. 상표권이야 을게 맞지. 그런데 토지는 을게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 땅을 빌려서 을이 내 돈으로 건물을 짓고 공장 차린 거지. 토지가 안 들어오겠죠. 대신 뭐가 들어오겠어요? 토지 대신에 들어올 거는 지상권이 들어와야겠죠. 그죠? 건물은 들어오겠죠. 기계 들어오겠죠. 이렇게 구성될 수 있다고. 세 번째는 말이에요. 자, 물론 지적 재산권이야 병께 맞아. 그런데 토지도 건물도 병께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건물에 내가 못 만들어가서 공장 차렸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 건물 다 안 들어오겠죠? 대신 뭐가 들어올까? 전세권이 들어오겠죠? 임차권도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기계, 밑에 기계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럼 지금 이 재단에 구성되는 게 다 같아요? 다 틀릴 수도 있어. 다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동일한 게 아니라는 소리지,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한 다음에, 그럼 이건 지금 뭐 하자는 얘기냐, 이거 뭐 하자는 거냐? 자, 지금 이렇게 다 각각 다 다른 것들이지, 이렇게 지금. 그런데 몽땅 묶어서 한 개로 묶자, 이 소리, 이렇게. 왜? 부동산으로 만들자고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또 뭐에 의해서? 법을 가지고, 공장재단 저당법을 갖고 만들어요, 또. 근데 지금 보는 거는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죠? 시행령권은 원래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근데 임목은 어떻게 했어요? 등록과 등기였잖아요, 이렇게. 얘는 순서가 달라. 먼저 할 게 뭐냐면 소유권에 관한 보전 등기를 먼저 하게 되고, 법 이름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저당법이죠. 그러니까 등기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공시 절차예요. 그래서 자 이제 등기한 다음에 설정하는 건데 이게 10달 내에 돼야 한다. 그거도 이렇게 10개월 안에.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각각 지적 재산권, 땅 등 등등이었던 것들이 이렇게 절차를 거쳤더니만 쟤들이 한 개로 묶여가지고 부동산이 되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자 부동산 된 거니까 인정해 줘야죠. 권리를 뭐를 똑같아요. 소유권 그리고 저당권. 자 그러면 지금 시행령의 이 두 개는 부동산 되는 절차를 거쳤더니만 인정되는 권리가 둘 다 뭐가 인정되는 거야? 소유권하고 저당권이지. 그 외에는 안 된다고.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이게 공장이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공장 재단인 경우에는 하나가 더 인정될 수가 있어요. 뭐가? 임차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다만 그때는 이 저당권자가 동의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공장뿐이지 광업은 또 그것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이건 예외로 보는 거 이렇게 예외로. 그럼 이제 정리해 보니까 자 시행령 것은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각각 뭐에 의해서 법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공시 절차를 거친 거지 이렇게. 그럼 자 부동산 됐어. 그러나 인정되는 게 완벽히 다 되는 게 아니죠. 크게 두 개밖에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이것도 중개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자 우리 개공대 중개하자는 건 뭘 중개할까? 이 각각 두 개의 권리를 중개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책을 자꾸 돌아와가지고 31쪽의 법조문을 몇 개 보면 되겠어요 이제. 자 거기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서 자 제11조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전 등기.
1항 공장재단은 공장재단 등기부에 소유권 보전 등기함으로써 설정한다. 2항 자,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전 등기 효력은 보전 등기한 날부터 날짜 나오죠. 10개월 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날짜 기억하시고, 이거는 날짜는 기억하면 좋겠어요. 10개월 내 설정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 먼저 보전 등기 했죠. 그런데 10개월 내 저당권 설정을 안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효력이 상실된대. 그럼 등기가 무효가 된다 그 말이에요. 무효. 설정하지 않으면. 그 얘기고 또 그 다음에 저당권은 한번 설정된 게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죠. 일정 기간 있겠지. 자, 기간 끝났어. 그럼 끝난 때로부터 또 10개월 내에 설정을 또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러면 이게 지금 얘네들이 말이에요. 부동산으로 봐주려고 그러면 항상 등기부에 뭐가 있어야 돼?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공장재단은요, 이제 실무로 얘기한다 그러면 평생 한 건 할까 말까 할 거예요, 이거는. 평생 한 건 할까 말까 하고, 개인은 또 할래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대형 큰 법인이나 할지 할까? 이거는 개인들은 손도 못 대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별로 아니에요. 실무상 거의 없는 경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론상 그런 것 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한 건도 못 해, 이거는. 이거는 단위가, 몇 조, 이런 몇 조 단위예요. 그 돈의 액수 크기가. 근데 개인들이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거의, 그러니까 실무상 거의 없는 거니까 뭐 시험도 거의 안 나온다, 그 얘기지, 뭐예요, 사실은. 인목은 이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출제할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제. 자, 그렇게 넘어가니까 32쪽 넘어가게 됐었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물건이 다 끝난 거예요, 물건이. 자, 보자고요. 물건 아까 연결해서 했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끝났죠. 자, 요 5개를 중개할 수 있어요. 앞으로 11개월만 지나면 누가? 여러분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물건 다 끝났어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이제 뭘 봐야겠냐면 중개 대상 권리가 있어요. 중개 대상 권리. 자, 33쪽에 나오죠, 이제. 그럼 중개 대상물은 뭘 말한다고 그랬었어요? 물건이죠. 네? 물건. 뭘 말한다고요? 부동산. 누구 거? 개인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중개 대상 권리랍니다. 권리. 권리. 그럼 당연히 뭐와 관련된 권리다? 부동산. 누구의 권리? 개인 권리. 응? 개인의 권리, 사건이 뜻이 이렇게. 오늘 한자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부득이 쓰고 있어요, 그죠, 한자를? 구분을 잘라니까. 첫 번째 뭐죠? 물건, 부동산. 금방 끝났잖아. 두 번째 뭐요? 권리, 권리. 뭐와 관련된 권리? 부동산 관련된 권리인데 누구의 권리? 개인 권리, 개인 권리. 자, 그럼 이제부터 권리를 중개한다는 건데, 자, 이제 이 권리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야겠어요. 결론이 무슨 얘기죠, 이게? 중개 대상 권리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 조건이 필요하다니까. 조건이 어떻게 해야만 중개할 수 있냐면, 일단 그 권리 자체가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권리해야 되는 거예요. 응? 두 번째, 권리자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칙이지만 등기가 가능해야 되는 거라고. 세 가지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 있다는 것과 양도가 돼야 한다는 것은 중개하기 위한 것의 철칙이에요. 예외가 없어. 그러나 등기가 돼야 한다는 건 원칙이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된 건 당연히 중개할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있고 양도만 된다면, 등기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개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야. 원칙은 뒤에 뭐가 있으니까? 예외가 있으니까, 예외가. 그럼 지금 볼 때 여기서 과연 어떤 것들을 중개할 수 있을까 그 말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보자고. 부동산에 없으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겠지. 부동산에 있어도 양도가 안 되면 중개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고 양도만 된다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중개할 수는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떤 게 있나 봐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민법을 배울 때 이제 한 바퀴 이미 돌았으니까, 그죠? 크게는 뭘 배웠어요? 물권과 채권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자, 민법상에서 얘기하는 물권,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뭐 있어요? 소유권이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뭐 있어요? 점유권. 세 번째 제한 물권 중에서 담보 물권 뭐 있어요? 저당권, 질권,
유치권, 용익물권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정이란 말은 법률, 규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 등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요 정도는 이제 물권으로 이렇게 모아본 것이고, 그 다음 채권은 두 가지가 있겠죠. 임차권과 판매권인데, 자, 이제 이렇게 보세요. 그럼 여기서, 얘네 중에서 어떤 걸 중개할 수 있냐, 없냐를 가리는 거야. 어떤 걸 중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저 앞에 색분필. 요건이 충족됐냐, 안 됐냐를 파악할 수 있겠지. 그쵸? 그러면 이제 충족됐냐, 안 됐냐 파악할 테니까 이 권리 내용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 원장님께서 한 번 했고, 한 번 또 하시겠죠, 이제. 몇 번을 더 하실 테니까. 그때 들을 테니까. 자, 소유권이야 뭐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중개할 수 있죠. 그건 뭐 당연히 중개한다고 치고. 점유권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부동산에서 인정된다, 안 된다? 점유권이? 인정되죠? 근데 양도할 수 있어요? 응? 없어요.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개할 수 없어. 저당권, 이건 얘기할 게 없겠죠? 그 다음 질권 중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첫 번째, 부동산에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산에 기한 권리야.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유치권은 예외, 세모. 자, 세 개 묶어볼까요 이거? 용익 물권이죠. 다 중개할 수 있겠죠? 자, 싹 중개할 수 있겠어. 자, 임차권, 이건 물론 채권이긴 한데, 우리 임대차 계약하면 생기는 게 임차권이죠. 부동산 있잖아, 그게. 그 다음 집주인이 동의해주면 전전세 할 수도 있지. 그게 양도야, 그게. 그 다음 집주인 동의해주면 뭐 할 수도 있어? 등기할 수 있어. 중개할 수 있지. 환매권, 부동산에서 인정되는 거죠? 5년, 몇 년 뒤에 사오는 거야? 5년 뒤에 사온다고. 양도할 수, 근데 환매권 자체를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어. 환매권은 등기해야지. 그건 중개할 수 있어. 응? 어떻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집을 팔아요, 그죠? 집을 팔아. 매매 계약이지. 근데 매매 계약에 특별한 약속이 하나 들어와 있어. 뭐라고? 5년 뒤에 도로 사오겠다고. 약속했죠? 말로 할 수 없어. 등기해야 돼, 이거. 등기했죠? 등기부에. 어디에 있어, 이게? 갑구에, 을구에? 갑구에 있어. 소유권이니까. 그럼 이제 일단 등기해놨잖아요. 근데 5년 뒤에 사오면 되지. 근데 5년 뒤에 안 사고 내가 이걸 팔아먹었어, 다시 또. 양도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양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걸 중개할 수 있냐, 그래서 요걸 중개할 수 있냐, 없냐. 있다는 소리잖아, 지금. 내가 5년 뒤에 내가 도로 사올 수도 있고, 요걸 다시 또 넘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그럼 내가 안 사고,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사가야지, 이렇게. 그 가격대로. 이게 환매권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인데, 환매가 예약돼 있잖아, 그죠? 그래, 뭐라고 그래? 환매 특약 그런다고. 어쨌든 중개할 수 있어. 자, 이쪽에 와갖고, 자, 지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게, 어떤 권리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권리가 만들어지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어떻게? 1대1로 계약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어. 자, 약속으로 정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다 이거지. 약속으로 정해서 무슨 얘기예요? 약속을 했다는 뜻은 약속이라는 뜻은 이게 계약이 약자거든, 이게 지금. 약속으로 정했대, 뭐 했대, 계약했다는 얘기라니까. 계약은 무슨 행위라고 이게?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법률행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죠. 그럼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거 싹 다 약정 권리, 뭐 이따 써 얘기구나. 참. 두 번째는 뭐가 또 있어요? 법정 권리가 있어. 법정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법률 규정에 미리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약속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응? 그러면 어떤 권리라고 만들어질 때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어떻게 해서? 계약으로. 다시 말하면 뭘로? 법률 행위로. 두 번째 어떻게? 미리 법에 규정돼 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떤 권리를 중개하는 거다? 약정, 법정. 약정을 중개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한마디일 때 뭘로 만들어지는 거다? 법률 행위로 만들어지는 걸 중개하는 것이지. 요거는 아닌 거니까. 그럼 올리면 얘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왜? 안 된다잖아,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지금 얘네 동그라미 친 거 얘네 싹 다 약정, 법정? 전부 다. 약정 다 계약을 한 거니까 싹 다. 근데 얘를 따로 뺐단 말이에요. 자, 유치권을 따로 빼면 얘는 약정, 법정. 유치권은 약정, 법정? 법정. 요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방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법정 권리 중개할 수 있다 없다고? 없다고. 그럼 유치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 그건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지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예외가 있다는 소리거든 또. 예외가 뭔 소리냐면, 자, 이때 유치권은 성립할 때 법정 권리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을 했어. 그 뒤에 뭐 할 수 있어요? 받아야 할 돈이 있겠죠. 그게 뭐라고? 피담보 채권과 돈 받으려고 안 나가고 버티기지 지금. 응? 점유하고 있는 그 목적물을 플러스라는 뜻은 함께 묶어서 뭐 할 수 있다 이거를? 함께 묶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응? 양도할 수 있다. 가능하다. 요때 이걸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중개할 수 있다. 요렇게 보는 게 대법원이 아니고 이거는 행정법원의 판례 이렇게. 이거는 행정법원. 그럼 자, 이렇게 끌고 오세요. 유치권은 만들어진 원인이 법정, 약정. 법정. 중개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예외가 있다 그랬죠? 언제? 성립한 그 다음에 피해담보 채권과 점유를 함께 양도할 수 있어요. 응? 그때 중개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례다 이거지. 그럼 이건 예외죠. 그러니까 예외는 뒤에 있어야 돼. 앞에 나오면 안 되고 원칙이 앞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원칙적으로 유치권 그럼 중개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가 예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렇게. 그럼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중개할 건 정리해 보시면 뭘 중개할 수 있어요? 소유권, 저당권, 용익물권 셋, 그다음 임차권 등 채권 둘, 그다음에 유치권은 안 되는데 예외.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안 되는 뭐 안 되는 거는 지금 점유권, 질권, 그다음에 각종 법정 권리는 안 되지. 예? 받을 돈. 우리가 유치권이 주로 어떨 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받을 돈이 뭐예요? 그게? 담보된 돈. 그게 받을 돈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까지가 이제 두 개를 정리하고 오시고 책을 보시 돌아오시게 되면 자, 이제 3페이지 나와 있죠. 중개 대상 권리 판단 기준에 놓고 나서 중개 대상물 권리가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개 대상 권리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자, 1번 뭐 있어요? 1번에 소유권. 다음 넘기시면 2번 용익물권 세 가지. 그다음 3번에요. 저당권. 자, 저당권은 아까 제가 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생 누구라고? 가등기 담보권. 항상 업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저당권에서 5번째 줄 밑에 보세요. 그 바로 판례 바로 위에 그 위에. 자, 따라서 보이죠? 그 뭐 된대요? 근저당권과 가등기 담보권도 중개 대상 권리다. 그러니까 업고 다닌단 말이에요, 걔가. 저당권이. 자, 오른쪽 오시면 4번 뭐 할 수 있어요? 임차권. 5번은요? 환매권. 그 다음 3번은 중개할 수 없다는 것들이에요. 뭐? 질권. 두 번째 점유권. 3. 분묘 기지권 등등등. 자, 그 다음 4번 중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잘 아리까리한 거. 이 뜻이에요. 뭐? 유치권. 자, 유치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정 담보 물권이다. 그렇죠? 그 한마디로 법정 권리다 이거야. 법정 권리다. 중개할 수 없다. 없다. 그런데 세 번째 줄. 따라서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 대상 권리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치권이 피담보 채권과 함께 이전이 된다면 중개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유치권 이전은 중개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저 끝에 조 얘기죠. 금방 이게. 중개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소리예요. 자, 넘기시고 다음 36페이지 가시면 자, 2번 동그라미 뭐죠 이게? 법정지상권. 오른쪽 37페이지 맨 꼭대기 3번 법정저당권. 둘 다 무슨 권리? 법정 권리.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법정자 붙으면 다 안 돼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 표 필요 없겠고 큰 4번 보세요. 자, 중개 대상 행위라고 써있죠. 대상 행위다. 그럼 이제 어떤 것이냐 볼 때 양가로 2번에 보세요. 중개 대상 행위에 해당되는 거. 자, 1번 나와 있었죠. 민법상 14개 전용계약 중에서 뭐요? 매매, 교환, 임대차만이 중개 대상 행위다 이거죠 뭐. 그러면 중개 행위가 아닌 거, 대상 행위가 아닌 거 3번이 있습니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뭐 있나요? 증여. 사용 대차는 채권 계약이지만 공통점이 둘 다 뭐다? 무상이거든. 그럼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사회 봉사하시려고 그래요? 돈 벌려고 그래요? 돈 벌려고 그러거든. 우리는 무상이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상일 때 하는 거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 38페이지인데 맨 위 2번에 법률 규정이 나오죠. 자, 이 뜻은 뭔 뜻이겠어요? 계약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권리가 바뀐다 이 소리예요. 뭐? 상속, 경매 이런 것들. 그것 중개할 게 아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니까 법에 의해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상속을 중개할 수 없겠죠. 그죠? 돌아가신 거니까. 그러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중개 대상 물과 그 다음 권리 끝났고 방금 정리한 게 뭐였어요? 대상 행위까지가 끝났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면 행위를 말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짧게 말하면 뭐예요? 법률 행위를 중개하는 거죠. 그렇죠? 법률 규정은 중개하는 게 아니잖아.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세 개를 다 본 거예요 지금. 뭘 봤어요? 물건, 두 번째 권리, 세 번째 행위 다 본 거 아니냐고. 세 가지를. 여기서 하나, 두 개. 문항 숫자가. 출제 문항 숫자가 하나, 두 개. 자, 이제 3절 용어 정의 나와 있죠. 이제 용어 정의부터는 잠깐 쉬셨다가 가시면 되겠어요.